다 함께 잘 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신나게 일해 봅시다. 내일 우리 부장들 만나니까 아침 인사를 뭐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침 식사도 다 하셨습니까? 자,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 만나는 건데 잘 지냈어요? 그래서 예, 금요일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신 것처럼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략 1시간 30분 정도 점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이끈 지도부 격려 차원일 텐데요. 어제 막 우크라이나에서 도착한 이준석 대표와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잘 계셨어요? 잘 다녀오셨어요? 아니 뭐 차를 뭐 20시간씩 타고 이러셨다요. 여기 현장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뭐 저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 만나는 거. 우리 조수현 문제 많이 나졌어요. 우크라이나는 뭐 수치할 만한 뭐 이런 게 좀 안 돼 있습니다. 수도는 괜찮고 딴 데는 아직까지 좀. 그쪽 사람들 만나보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종전이 가까운 시기에 되게 어려워 보이고. 내부 정치적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종전을 쉽게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지원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국내외적인 뭐 법적인 또 여러 가지 뭐 이런 게 좀 있어서 그게 좀 빨리 결론이 났으면은 그건 또 그만큼 자기들도 절박하다는 얘기예요. 아, 저거 이제 뭐 좀 시작하죠. 저렇게 카메라가 있을 때는 대략 우크라이나 얘기를 좀 많이 나눴고 비공개 회의 때는 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가 꽤 궁금하거든요. 오늘 윤 대통령과 오찬을 마치고 나온 이준석 대표의 말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취임 한 달, 그리고 우리 지도부 출범 1년을 겹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주요 환담이 좀 많았었고, 현안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건 딱히 없었고, 특히 정치적인 현안은 별로 나온 게 없었다. 말 그대로 그냥 굉장히 그냥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예,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대표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현장 스케치부터 좀 해보면 비공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에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한 몸처럼 움직이자. 그리고 새로운 집무실이니만큼 직접 뭐 안내도 하고 그 이른바 윤석열 시계, 대통령 기념시계도 정치인들에게는 직접 처음으로 또 줬다고 합니다. 네. 일단 이 오늘 모임은 일단 뭐 거의 간담회 수준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통령 취임하고 난 다음에 한 달도 안 돼서 선거가 있는 역사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 아마 이제 선거 때는 만나지도 못했고 이제 선거 끝났고 특히 또 선거에서 이제 압승이라는 좋은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상당히 화기애애한 모임이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많은 지금 이제 당 지도부들과 만났기 때문에 어떤 특정 현안을 논의되기는 꽤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뭐 서로 덕담들, 특히 이준석 대표가 이제 우크라이나 가서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이야기를 주로 이야기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이제 소수 여당이거든요. 소수 여당이고 이제 대통령도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정치를 하지 않았고 처음으로 이제 검찰총장과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은 원활한 이 당과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 이거를 수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역대 여당을 보면 사실은 이 당청 간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기점이 됐고 예. 특히 또 당 대표와 대통령과의 어떤 회동도 상당히 주목을 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앞으로 이걸 어떤 형식으로 가져갈 것인지 정례화할 것인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좀 산적해 있고 아마 이런 부분을 앞으로 이제 논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뭐 간담회 형식 정도라고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집무실이니만큼 여러 뭐 좀 처음 방문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공간도 좀 소개를 하고 윤석열 시계도 직접 주고 이런 것도 좀 이채로웠습니다. 네, 뭐 사실 이제 그 청와대 예전만큼 이쪽이 좀 화려하지 않거든요. 단순합니다. 그냥 사무실 건물이고. 예. 뭐 지금 사실 이제 요번에 5층에서 2층으로 이제 처음 이제 집무실을 만들어서 맞아요. 이제 공사 끝나서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안에 뭐 실내 공사도 굉장히 급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 정말 뭐 의리의리한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실무형 이 대통령실이거든요. 이번 대통령실이 청와대처럼 굉장히 좀 화려하고 의리하고 천장도 높고 이 천장이 높으면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사무실 구조기 때문에 뭐 특별히 대통령실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그런 것도 있는 건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시계도 좀 선물을 했고요. 윤 대통령이 직접 뭐 정치인으로서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윤석열 이름 석자가 박힌 시계도. 오늘 저 자리에 조수진 의원 그리고 정미경 최고위원도 함께 했기 때문에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도 조수진 의원이 출연하고 다음 주 목요일에 정미경 의원이 직접 나오니까 비공개 자리에서 또 어떤 구체적인 얘기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제가 직접 대신해서 자주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기념시계를 줬다. 근데 오늘 윤 대통령과 이 국민의힘 지도부 비공개 자리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바로 청와대 얘기인데요. 윤 대통령이 직접 이런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랬다고 하거든요. 미리 봤으면 우리도 청와대에 그대로 있자고 했을 것 같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오늘 오찬 비공개 회동 때 속으로 보여주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다. 이게 오늘 윤 대통령의 말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굉장히 화기애애한 이야기가 나오고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이게 진행됐다는 것을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금 기사 같은데요. 그러니까 점심을 하면서 대통령하고 여당 지도부인데 사실은 이러저러한 정치 현안도 많고 특히나 최근에는 이준석 당대표와 정진석 부의장 사이에 일정한 설전도 있었는데 그런 그 어떤 그 현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좀 굉장히 소프트한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들 중심으로 많이 했다는 것은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 사이에 일단 인간적으로 친근하고 그래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주로 중심에 놓고 아주 편안한 점심을 했다는 걸 좀 짐작할 수 있는 분위기 같고요. 아까 그 대통령도 지나가면서 처음 한 얘기가 친정 식구들 보는 것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편안하게 그리고 그 분위기 좋은 그런 점심 오찬이 됐던 것 같고 나왔던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 보면 청와대 개방 기념 열린 음악회를 했던 날 아니겠습니까? 그때 가서 김건희 여사랑 같이 가서 둘러봤는데 정말 들어왔으면 못 나갔을 것 같다는 저 말이 굉장히 진정성 있게 다가옵니다. 예.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들어갔다가 나오기로 했다 못 나왔던 거고 그러고 보면 정말 처음에는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주고 용산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뭐 반대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돌이켜보면 역시 안 가길 잘했다는 것이 이번에 입증이 된 것 같고 당사자인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도 직접 가보니까 청와대의 그 화려함 그다음에 청와대의 그 의리의리함에 정말 매료돼가지고 들어가면 너무 좋아서 편해서 안 나왔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정말 그걸 모른 채로 나와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용산시대를 여는 것은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김건희 여사도 아마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했던 영부인 집무실, 영부인 접견실 그 안을 뭐 당시에도 봤을 테고 그 영상도 다 하나하나 만나봤을 텐데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그 윤 대통령에게 답을 했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이야 아파트에 그대로 사니까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이 된 기분이 나겠나. 뭔가 뭐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울 수 있어도 뭐 윤 대통령이든 김건희 여사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잘한 선택이다라는 것이 오늘 뭐 여러 사례들로 좀 그 얘기를 좀 덧붙이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청와대라는 말도 없어졌지만 구중궁궐에 갇혀있다 이런 얘기도 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공간의 이동, 공간의 변동이 주는 변화가 이제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이 청와대가 국민에게 개방이 된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직접 찾아가서 보기도 하고 과거에 역대 대통령 영부인들은 이제 이런 곳에서 일을 했구나, 이런 곳에서 살았구나. 상당히 대통령이라는 것과 이 국민과의 거리감이 상당했었는데 청와대 개방을 통해서 국민과 대통령, 국민과 이 대통령 부인 이 거리감이 상당히 좀 좁혀진 측면이 있습니다. 뭐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용산으로의 어떤 대통령실 이전 청와대 개방인 것 같고요. 예. 오늘 뭐 이렇게 덕담으로 뭐 안 보여주길 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용산 이전이 결과적으로 참 잘된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이 말은 좀 눈에 띕니다. 미리 봤으면 우리도 청와대에 그대로 있자고 했을 것 같다. 김건희 여사가 당시 청와대를 둘러본 뒤에 윤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는 후문이 오늘 오찬 회동에서 전해졌습니다.
일단 오늘 당정 한 몸처럼 움직이자 원활한 소통을 강조한 윤 대통령인데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서 최근 국민의힘 내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거리를 뒀습니다. 여당 갈등이 전일 가경인데 오늘 우찬 때 혹시 어떤 당부해 주실지요? 뭐 갈등이 있습니까? 정치라는 게 늘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국가의 대통령이지 무슨 당의 수장도 아니고 당 문제는 좀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당 지도부 만나시는데요. 야당 지도부 만나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당연히 만나야죠. 네. 지금 아마 국회 좀 구성이 좀 되고 하면은 일단 그 의회 지도자들부터 좀 만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여야 중진들도 만나고 이렇게 다 하게 되지 않겠나. 저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점 출근길 인터뷰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는 것 같아요. 손은석 국장님, 최근에 이준석 대표와 최다선 의원이 정진석 의원 간의 설전, 뭐 대략적인 감정 싸움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나는 국가의 대통령이지 당의 수장이 아니다. 좀 거리를 두는 게 이걸 뭐 애초에 중재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논란을 자초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겁니까? 뭐 두 가지 측면이라고 봐야죠. 첫 번째는 이제 원론적으로 대통령의 언급, 그러니까 나는 국가의 대통령이지 당의 수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다 일일이 뭐 코멘트를 하거나 이러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리를 두는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른바 윤핵관들과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지금 최근에 일어났던 그런 갈등들은 지난해 7월 상황과 거의 뭐 대자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합니다. 지난해 7월에도 정진석 의원이 이제 정치는 예능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준석 대표를 좀 비판을 했고, 이준석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뭐 나는 이제 내 길을 간다, 흔들림 없이 가겠다, 뭐 이런 또 맞받았고, 그러면서 또 권성동 의원이 당대표의 언행이 요즘에 좀 여러 가지로 걱정스럽다 이렇게 또 거드는 이런 상황들이 그 윤석열 당시 전 검찰총장의 입당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있었거든요. 예. 계속해서 그동안에 검찰에서 나온 이후로 이른바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은 계속돼 왔던 거죠. 그 속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다고 어느 한쪽의 편을 들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정치 구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무언가 언급을 하는 순간 그것이 상당히 이제 어떤 정치적인 분란 또 내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구체적인 어떤 언급을 하는 그런 일은 좀 없지 않을까. 뭐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정도 얘기를 좀 하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상황은 다음번 2024년 국회의원 총선 때까지 아마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일정 부분 거리를 둔 거다. 근데 오늘 윤 대통령의 출근길 메시지 중에 이 얘기도 있어요. 야당 지도부 만나면 국회 구성이 되면 사실 소통 행보는 좋은데 시민만 만나고 기자들만 만나는 소통 행보는 좀 부족하다. 야당 의원들, 야당 지도부도 윤 대통령이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목소리가 있었는데, 근데 국회 구성이 언제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 전반기 국회가 5월 30일 날짜로 일단 국회의장 임기가 끝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김상희 민주당 소속 이제 그 김상희 부의장도 끝났고, 지금 정진석 부의장만 이제 임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임위도 다 이제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벌써 이제 10일이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원구성 문제가 결국은 이제 지금 지난해 합의했던 김기현, 윤호중 두 사람이 합의했던 그 내용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지금 여당 입장이에요.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맡는다, 법사위원장을 맡는다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걸 뒤집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 본인들이 이제 야당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맡겠다. 그리고 전임 원내대표가 맺은 것은 월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성 자체가 지금 안 되는 거죠. 지금 아마 여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그 법사위원장 양보 없으면 협조하지 않겠다. 왜냐?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 지금 그 내정자 같은 경우도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돼요. 예. 본회의를 거쳐서 공식 선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꽤 오래 가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마 야당 내부에서는 이 법사위원장 뺏기면 안 된다. 그 뺏기더라도
이 자구성 이 권한 자체를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 뭐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회 공백은 상당히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야당 얘기도 이렇게 했고 여당 내부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의 갈등에는 뭐 한 발 좀 물러선 윤 대통령인데요. 사실 오늘 오랜만에 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공개 회동을 가진 셈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두 사람의 인연은 지난해로 많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섭섭하시죠, 솔직히? 아니죠. 의도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섭섭하기도 전입니다. 못 들었기 때문에 이준석 패싱이고 황당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부산에 좀 뭐라 그럴까 좀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간 것 같은데 제가 국민의힘의 당 대표로서 그리고 택시 운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후보님을 손님으로 모셔도 되겠습니까? 이제 다 잊어버립시다. 오로지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다 함께 뜁시다, 여러분. 오랜만에 저 영상 보니까 새롭네요. 벌써 5달 전입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10년 같은 1년 뭐 이런 표현도 나올 수 있겠죠. 뭐 일일이 다 설명하진 않더라도 일단 이준석 대표 아까 그 윤 대통령은 당정이 한 몸처럼 움직이자 이준석 대표 임기도 1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당정 간의 관계 오늘 또 오찬 회동 혹은 여러 가지 그동안의 추억, 인연, 악연들로 어떻게 좀 설득이 잘 될 수 있을지.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오찬회동에서 이러한 좀 분기점을 좀 찍고 저렇게 그 화합했고 다 잊어버리고 서로가 한 몸처럼 하기로 했던 것들의 정신을 살리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오늘의 오찬회동에 더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 가자마자 당내 가장 최다선 원로하고 당의 현직 당대표 사이에 굉장히 보기 낯뜨거운 설전들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설전들이 계속 그 확대되는 과정에서는 그 호사가들이 이야기할 때 이준석 대표가 또 팽당할지 모른다. 그리고 징계를 받으면 다시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사실 확인되지 않은 당권 투쟁으로까지 확산이 됐었는데 그런 식의 당내 잡음이 나오는 것은 지금 화면에서 아까 나왔던 것처럼 지난 대선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친 윤석열 당시 후보와 이준석 당시 당대표 사이에 불편했던 일들이 계속 복귀되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은 오늘 오찬에서 아까 보면 그 카메라가 돌고 있을 때 한 9분 정도의 공개 장면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예. 그 9분 정도의 공개 장면에 우크라이나 이야기만 아니라 저는 대통령으로서 당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좀 화합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든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리더십 때문에 승리를 해서 고맙다라든지 이렇게 한쪽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좀 공개적인 멘트로 했으면 어땠을까. 윤 이런 대통령이.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본래 이제 청와대가 아니죠. 이제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여당 지도부를 불렀을 때는 그런 정도의 일정 정도의 좀 마무리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좀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한데 예. 우크라이나 이야기만 9분 동안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비공개로 갔을 때는 그런 좋은 이야기가 나왔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의 최근에 있었던 당내 갈등의 어떤 그 의혹들 이것들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아까 말한 이준석 대표와 마지막 포옹했던 그 장면의 정신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공개적으로도 한번 멘트를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김 교수님의 분석을 받아서 질문을 드리면 결국 공개석상 그 모두 발언에서 카메라가 돌 때는 그 이번 갈등에 대해서도 얘기도 안 했고 뭐 당대표에게 완벽히 힘을 실어주는 발언도 대통령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 의중이 있는 거다라는 평가도 또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제 묵은 숙제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야 관계,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어떤 대통령 선거를 다룬 그 승패를 다루는 전국 선거가 있었고요. 또 지방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부의 어떤 뭐 기여도에 따른 어떤 서열 정리, 권한 정리 이런 내부 갈등이 좀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로 대표되는 이제 양대 세력의 이 갈등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 운영을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주도적으로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아직 교통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예.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 사이에 어떤 갈등이 좀 증폭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과거 같으면 대통령이 당 총재를 겸임했던 김대중, 김영삼 이때만 하더라도 쉽게 정리가 됐습니다. 대통령이자 당 총재였기 때문에 이 당직 인사를 통해서 또는 아니면 어떤 그 내부 갈등을 스스로 조정할 수가 있었는데 예. 지금은 당권과 대권이 완전히 분리가 됐기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이 당선됐다 하더라도 당 내부 문제까지 개입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가는 대선 때 대통령 만드는데 1등 공신이었던 윤핵관들이 좀 서운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윤핵관 편을 들어주면 이 선출직 당대표를 좀 무시한다, 패싱당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그 처지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가 오찬회동 마친 뒤에 오랜만에 SNS를 올렸는데 저 트루먼 대통령의 저 문구 바이든 대통령이 선물했다고 하는 저 명패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저 사진을 올렸는데 꼭 뭐 대통령 집무실 얘기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뭐 본인도 당대표로서 여러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 뭐 이런 표현을 또 애둘러서 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해몽이 너무 나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인 SNS에 저 대통령 집무실 사진도 이준석 대표가 올렸습니다.